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 재산에 대한 횡령과 배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재산에 대한 횡령, 배임,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심심치 않게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절도가 있고 횡령 있고 배임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절도는 우리가 잘 아는 문제고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횡령과 배임이라는 것인데요. 횡령과 배임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교과서적인 공부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할까요? 예. 횡령이 뭐냐? 우리가 법적 용어로서 횡령이라는 말 외에 일상 용어로는 횡령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느낌은 오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연상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횡령이라는 것은 우리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타인의 죄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총칭해서 우리 횡령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이라는 죄가 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횡령 말고 업무를 하면서 이제 횡령을 하면 그것은 업무상 횡령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속적으로 종사한 사무나 사업을 업무라고 우리 형법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이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사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 팔아버리는, 요거 좁은 의미의 횡령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외에 반환 거부라는 것이 유형으로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도 안 하고 처분도 안 하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것, 이것을 이제 반환 거부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쓰거나 팔아버리거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횡령죄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의 재물을 좀 갖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횡령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경계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는지 죄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완전히 자기 물건인 것처럼 영득을 한다는 것은 차지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지하려는 의도로 어떤 행위를 하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좀 잠시 사용을 한다거나 잠시 보관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라면 그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애매할 때 어떤 판단 기준으로서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횡령의 유형은 이제 대상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아는 게 주로 돈, 현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현금이나 예금을 횡령을 했다, 또는 설비나 물품을 횡령을 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요거는 연상이 안 되는데 부동산도 횡령을 합니다. 부동산을 근데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할 수 있지만 등기상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남의 것을 제3자에게 판다든지 남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횡령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횡령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그럼 배임은 뭐냐?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아까 횡령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생기는 문제를 규율을 하는 것이라면,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어떤 임무, 역할을 방기하거나 과도하게 행사를 해서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배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임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횡령과 배임은 서로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횡령이고 어떤 것이 배임인지 하는 것이 조금 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횡령과 배임에서 횡령은 물건을 보관하는 자라고 했죠. 배임은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 행위의 주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상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횡령은 재물 그 자체를 차지하는 것, 이것을 횡령이라 한다 하면 배임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배임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수익을 하는 사람도 차이가 나는데 횡령은 보관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배임은 사무처리자와 또는 제3자가 수익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제 배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근데 횡령이든 배임이든 형량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볼 때는 횡령과 배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절도는 구분이 되잖아요. 딱 절도가 아니면 어떤 공적인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횡령과 배임을 그냥 같이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구분된다는 정도를 이해를 하고 보면 좀 더 판단하기에 용이한 점이 있겠죠. 이 형량의 처벌 수준은요, 이게 횡령과 배임이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횡령과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2배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배임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특경가법이라고 해서 5억 원이 넘어갈 때에는 형량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에서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된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이제 달리 규정이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